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선정될 경우에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가트렌드 2차 전지 어디쯤 가고 있냐입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어가던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과열의 끝일지, 쉼의 시간 후 다시 시작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3월 한 달을 질주했던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비해서는 최근에 흐름이 살짝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종목에 따라서 조정받는 것도 있고요. 네. 또 계속 가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 2차 전지는 그야말로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 굉장히 큰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또 매출도 가파르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그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 전체를 봐서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뭐 일단 지금 수주 받아놓은 것만 원래 천조라 그러니까 네. 아마 당군 이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놓은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반도체보다도 더 거대한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2차 전지가 이제 그동안은 조금 그렇게 주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쉼이 없이 꾸준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종목별로 좀 흔들리는 경향도 약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 했을 때 네. 자, 우선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죠.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왜 메가 트렌드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메가 트렌드 주도주와 일반 테마 주도주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이 메가 트렌드 주도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매출이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고속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건데요. 왜 메가 트렌드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다 이겁니다. 네. 우리가 미래에 움직이는 모든 것, 우리가 뭐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뭐 제일 큰 것이 당장은 전기차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ESS라는 것도 있다.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충전을 해서 결국은 쓸 수 있는 그런 연료전지 개념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들을 엄청 많이 이제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거기에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에다 축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내 써야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빼내 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ESS라 그러죠. 이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진다. 이 전기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1가구 1로봇 시대가 온다 이러는데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몇 년 내로 바로 1가구에서 로봇을 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쯤 지나가게 되면은 1가구 1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이제 삼성에서도 EX1이라고는 가정용 로봇 혹은 웨어러블 로봇 이 개념을 출시를 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 이 드론도 앞으로는 뭐 미래 전쟁도 전부 드론으로 수송한다 그러는데 그것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벌써 음식물 배달이라든가 우편 배달에도 드론을 엄청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드론이 맹활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UAM이라서 도심 항공도 앞으로 엄청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죠. 당장 우리 현대차만 하더라도 2025년부터 이제 UAM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서비스를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든 모빌리티에 뭐가 필요한가 했을 때 전부 다 2차 전지, 소위 배터리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기차만 생각해서 전기차 대수 딱 곱해서 금액 얼마 이래서 앞으로 배터리의 2차 전지의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요 정도다 이렇게 계산하면 그 틀린 계산이 된다. 네. 멀리 보면 볼수록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전기차만 보면은 침투율이 10%도 안 된다. 중국만 조금 많다 뿐이지 나머지 나라들은 침투율이 대단히 낮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침투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IRA하고 CRMA 이 법안이 이제 하나는 미국에 있는 법안이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광물자원법 관련 법안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는 핵심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를 봉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업의 최대 적수는 중국이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돈을 털어넣어서 그 산업을 국가 육성화해서 빠르게 발전시킨 다음에 덤핑을 쳐버리면은 한국은 완전히 또 망가지는 제조업이 약화되는 그런 모순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차 전지에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잘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초격차 기술력을 2차 전지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수주했는 것이 1000조가 넘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서 아마 수천조 시대가 수년 내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고 매출과 이익을 올리게 되는 2차 전지가 메가 트렌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한국 2차 전지의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말이죠. 네. 기술력이 벌써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세계적 수준도 아닙니다. 기술력은 흔히들 뭐 중국의 CATL이 1등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오. 국내 언론도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비교해 보세요. 네. 중국의 1등이라고 하는 CATL이 설립 연도가 2014년이에요. 그때부터 2차 전지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시발점은 언제냐? 1992년도입니다. 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네. 그러면 8년밖에 안 된 애하고 30년 먹은 고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낮은 기술력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보조금도 주고 정부에서 육성하고 해서 중국 내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그리고 덤핑을 너무 치면은 또 싼 맛에 네. 또 중국 걸 제품을 어느 정도 쓰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품질이 높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고품질은 우리나라처럼
뭐 30년 전부터 2차 전지를 해온 기업만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력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기술력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가 리튬 정제에서 세계에서 탑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도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리튬 정제 사업을 해갖고 지금 사실 중국에서 전 세계 리튬의 정제를 거의 85%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왜 한국의 기술력이 더 높다고 하냐면 한국은 2010년 정도 전에 전웅 박사라고 하는 포스코 사업단장을 포스코에서 리튬 사업단장을 초기에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양반은 벌써 미국에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2010년도에 포스코에 들어와서 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책상 앞에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자료로만 연구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남미에 뭐 그 칠레라든가 볼리비아 같은 데 가서 파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리튬에 대한 그런 염수에서 뽑아 갖고 리튬을 정제하는 작업들을 이미 실험실에서 2010년부터 정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도 좀 오래됐고 기술도 엄청나게 개발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자원 개발이 문제 있다 그래갖고 사실 포스코에서 굉장히 위대한 경영자였던 권 회장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이 사업단장에서 다른 한직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네. 내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리튬 정제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연구를 그동안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웅 박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도 한 10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전 세계에서 독보적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를 모기업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자회사로 하이드로리튬하고 의반 리튬을 만들어서 하나는 리튬 같은 거, 호수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인수를 하거나 이 자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또 한 기업에서는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하고 또 폐배터리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에도 이제 사업 신청을 해갖고 한 5만 톤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터인데 네. 어쨌든 리튬 정제에서는 세계에서 탑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이 왜 탑이냐 했을 때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역사가 더 오래됐죠. 그리고 더 많이 진짜 85%를 세계 리튬의 85%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렇지만은 이 전웅 박사도 굉장히 2010년부터 벌써 파일럿 시스템에서 이걸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그 뒤로도 연구를 계속해서 완전히 중국은 황산을 때리 부어 갖고 완전히 환경을 완전히 식이면서 하는데 반해서 이 전웅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친환경으로 환경을 오염 안 시키고 리튬을 추출하는 이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보적이죠. 친환경과 친환경이 아닌 굉장히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정제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이 기술력이 왜 독보적이냐 하면은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호가 굉장히 염호가 이제 나트륨, 리튬이 많이 함량돼 있는 이런 거라야만이 이제 생산성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촉매 기술을 통해서 염도의 수준이 낮아도 이걸 갖다 잘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좀 없다고 버려진 염호 같은 것도 다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술력만 가지고도 이미 독보적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기술이 한국에 있다 이겁니다. 또 한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초격차 기술력은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극재 분야의 독보적인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캐파가 양극재 캐파 1등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뭐냐면은 가장 빨리 이 울트라 하이 니켈 니켈 함량이 90%가 훨씬 넘는 95%, 98% 이런 고 하이니켈 이런 쪽을 제일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아주 심층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4대 기업이 90% 이상의 하이니켈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면 좋은 것이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도 높아져서 멀리 갈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4대 천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한 개 기업이 더 들어와서 5대 천왕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양한 품종 뭐 온갖 파우치라든가 원형이라든가 우리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신기술도 한국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리튬 프리까지, 그다음에 니켈 프리까지 뭐 이런 것들을 코발트 프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술을 한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보적 기술력은 이미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터리 셀의 역사가 우리는 1992년부터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시발점이었고 삼성과 LG는 폰 배터리의 경험이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CATL이 뭐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러지만 중국은 이제 설립한 지 8, 9년밖에 안 된 이런 애다 하는 것이고 네. 물론 얘도 돈을 갖다 1년에 3조씩 투입하니까 빨리 따라오긴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쉽게 따라오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 아직도 기술력 격차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으로 한국의 배터리 여기에 시장 침투율의 전망이 어떠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삼성이 한 45% 되고 SK 하이닉스가 한 25% 되고 네. 마이크론이나 기타가 한 30%좀 되는데요. 배터리 점유율도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삼성이 한 45%니까 한국이 한 45%, 중국이 한 25%, 기타가 한 3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건 이제 전 세계 모든 시장을 놓고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중국은 지금 다 제외해 버리잖아요. 뭐 공급망에서도 제외되고 뭐 자유민주 세계에서도 다 제외되고 완전히 왕따를 시키려고 지금 미국이 전략을 펴고 있는데 중국만 제외한다면은 한국은 거의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만 보면은 2027년까지는 70%를 한국이 점유한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인 거죠. 그래서 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전망을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배터리에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로서의 한국의 이 주도주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이다. 로봇이나 무슨 2차 전지나 비슷비슷한 규모겠지. 또 챗 GPT 그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분석하는 거하고는 네.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규모라든가 이런 거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로봇만 1가구 1로봇 시대가 왔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로봇이 천만 대 정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1000만 대에 맨날 2차 전지가 로봇에도 2차 전지 배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그거 얼마나 많겠냐? 어. 생각해보면 엄청나죠. 네. 그 외에도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앞으로는 배터리가 여러분 전기차보다도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이상의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은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오너 중심의 과감한 선투자를 다른 나라에서는 못 따라온다. 물론 이제 중국은 따라올 것 같지만 중국은 이제 제외돼 있으니까요. 네. 공급망에서. 중국 별도로 왕따 시켜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라로 보면은요. 오너 중심의 한국처럼 5조, 10조 이런 것들을 마구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도요. 전부 오나들은 오나 경영자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 오나 경영자는 거의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오나 경영자가 있긴 있는데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티브 잡스나 지금 죽었죠. 그다음에 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거 빌 게이츠도 은퇴해버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나 경영자가 몇 명 있다 그러지만 다 빅테크입니다. 네. IT 기업만 오나 경영자지 나머지 제조업, GE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다 월급쟁이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5조, 10조, 20조 막 수십조를 털어넣어서 과감하게 선투자를 하고
한 1, 2년 내로는 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적자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경영자가 누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쵸. 없어요. 한국만 이걸 할 수 있다. 한국은 전부 원하죠. 그러니까 과감한 선투자를 할 수 있고 마침 중국이 공급망 분리가 안 돼 있었으면은 또 덤핑을 너무 쳐버리면 한국이 참 고전할 텐데 이걸 완전히 원천적으로 왕따를 시하고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공급망이 제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가 덤핑 공세를 회피했다. 이거 굉장한 경쟁력이죠. 그다음에 30년 경험의 기술과 단단한 생태계를 한국의 2차 전지는 확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르게 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다른 테마주와 시장을 비교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테마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2차 전지의 시장 규모는요. 2차 전지의 시장 규모는 약 1,500조 이 정도 됩니다. 2030년까지만 말합니다. 네. 그럼 2040년 되면은 뭐 1,500조 아니고 한 3,000조 되겠죠. 엄청난 시장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엄청나다 세상을 바꾼다 그러지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한 50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500조 중에서 한국이 얼마나 포지션 차지할까? 이러면 한국이 여러분들 50조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간신히 차지할 동 말동일 겁니다. 네. 그게 규모가 되게 적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포지션은 500조 중에서 우리가 뭐 한 300조 차지한다 그러면 상당히 클 텐데 100조 이상 차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이 왕창 차지하고 그다음에 또 중국도 차지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죠. 로봇을 지금 추산하건데 한 400조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우리가 300조를 투자해서 엄청난 대단지를 만든다 그러는데 한 600조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가 벌써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수주를 받아놓은 게 얼마 있냐. 선수주는 앞으로 매출이라는 게 확정된 거니까. 네. 그게 벌써 원래만 1,000조를 천조. 받아놨어요. 네. 그럼 앞으로 1,500조, 2,000조 계속 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받아놓은 데 있는가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받아놓은 데가 없어. 네. 이제 투자해서 뭐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업 실적도 이미 2차 전지는 엄청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나 로봇이나 시스템 반도체는 당장 지금 돈 버는 건 아니다는 거죠. 전부 선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테마주와는 이런 형태의 특징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2차 전지는 지금 결론을 내서 그쵸. 과열인가 지금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더 안 꺾일 그럴까 것인가. 이제 좀 쉬어야 되나 네. 꺾일 건가 했는데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됐어요.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입이에요. 아. 그리고 막대한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또 네.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매출액과 실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어떻게 될까? 조정이 큰 폭의 폭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 숨고르기 조정 정도.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장기 투자했을 때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투자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걸 샀다 팔았다 이렇게 자주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은 놓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유를 해서 잘 저가에 샀다면은 버티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뭘 갖고 그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1분기에 미국 시장의 성장이 100%가 넘었어요. 1분기 지금. 1월, 2월, 3월이 미국에서 전기차 팔리는 게 벌써 전년 대비해서 100%가 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약화되지 않을까.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100% 성장하고 있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굉장히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 이후에 다시 재상승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따라서 실적이 성장돼 있는데 좀 쉬었던 주식들 좋은 것들은 사는 것이 맞다.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부터 이제 막 실적 좋아지는 그런 먼저 좋아진 거 있고 좀 이제부터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 순환에 따라서 아직 반영이 덜 됐는데 실적이 고성장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왜 메가 트렌드인가? 전기차나 ESS, 신재생 에너지, 또 로봇과 드론,
도심, 항공 등 모든 미래 성장에 필요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수주 잔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셨습니다. 또 한국 2차 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리튬 정제나 양극재 분야의 독보적 기술력 설명드려봤고요. 다른 테마주와도 비교 분석해드렸는데요. 2차 전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정리해보면 단기로는 과열이나 장기로는 여전히 초입 구간으로 조정도 큰 폭의 폭락이 아닌 숨고르기 조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보다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이번 주제에서는요. 네. 2차 전지의 우선 투자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살 때냐, 혹은 팔 때냐, 또 갖고 있는 거, 좋은 주식 같은 거 갖고 있으면 계속 보유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종목, 대표 종목 몇 개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리고 지금 자꾸 과열이다 그러고 뭐 에코프로 같은 것이 좀 시장에 초점이 되면서 이게 너무 올라서 이제 꺾어질 때가 됐지 않냐고 뭐 온 맞아요. 증거사 리포트 나오고 난리인데요. 네. 안 꺾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가 가는 것이 적정한가. 지금 뭐냐면 증거사 리포트를 보니까 네.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치가 얼마쯤 갈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올해 중에 네. 올해 중에 목표치가 어느 정도 가는 것이 적정한가.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이런 양극재 회사나 광물 자원 회사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대표 종목들 몇 개를 찍어서 보면서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차 전지 투자 전략으로 매도와 매수 시점 알려주시고요. 대표 종목들도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또 올해 2차 전지 대표주였던 이 종목들의 앞으로의 목표가도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쌀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종목의 이름은 로지시스입니다. CBDC 관련 종목이죠. 매수하신 가격은 7,500원으로 작년 한 3월 정도 가격 같고요. 오늘은 2% 넘게 내리면서 4,310원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로지시스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좀 손실 구간이 크신데. 네. 이분께서는 너무 높게 사셨죠, 그죠? 네. 꼭지에 딱 찍어 샀습니다. 참 이거 고점에 찍어 사는 것도 참 도사 같은 실력이 있는 건데요. 네. 어쨌든 간에 좀 상당히 조금 손실이 조금 크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바닥권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자가 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오를까는 상당히 의문사항이라는 건데 어쨌든 뭐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다. 이래서 이 한국은행의 그 디지털 화폐 추진, 요 입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재료빨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실적도 안 좋고 뭐 네. 이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안 되죠. 옛날에 고점 최고점 가격, 매수한 가격 7,500원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때는 기업의 실적이 비교적 괜찮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올라서
지금 4,300원인데 4,800원 정도의 저항선이 너무 크네요. 그러면 뭐 이 정도 반등이야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800원 정도 선에서 살짝 네네. 반등해서. 그렇죠. 네, 로지시스 지금 바닥 저점으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주셨고 좀 실적이 좋지 않고 재료 모멘텀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기에 소폭의 반등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SFA 반도체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700원이시고요. 이분께서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분은 뭐 매수를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연계되고 이래서 괜찮은데요. 네. 다만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적은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 4분기, 3분기,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는 있는데 문제가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가 300조 정도 투자를 한다 이러고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도 만들고 해서 호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그동안에 강하게 왔는데 일단 거의 다 시세가 올라갈 만큼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5,600원 빠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일에 반등을 한 번 더 줘서 세게 붙으면은요 한 6,000원대에서 한 네. 7,000원 사이 여기 정도면은 거의 이제 상투를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호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삼성전자도 좀 외국인도 사고 하니까 대장주가 좀 가주니까 이것도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움직이면은 정리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요. 네. 한 6,000원 언저리, 6,000원에서 뭐 잘 가면은 7,000원인데 7,000원은 굉장히 철벽 같은 저항선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SFA 반도체는 최근 반도체 훈풍으로 호재타며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시세가 거의 고점으로 예상해 주셨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 6,000원 이상에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전문가님의 전략주가 오늘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수익권이더라고요. 한번 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13일에 매수했던 KPF입니다. 사업 가치가 아닌 지분 가치로 올라가온 종목이어서 7,500원 정도 수익 실현 의견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화수목 올라왔고 오늘 6,700원까지 밀렸지만 여전히 수익권이 있긴 합니다. KPF도 기존 전략과 동일하실까요? 네, 기존 전략과 동일하다고 봐야죠. 네. 어쨌든 좋은 주식이는 맞습니다. 네. 좋은 주식이 맞는데 전번에 일단 7,500원에서 한번 팔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맞아요. 두 번 말씀드렸죠. 정도. 네. 두 번 정도 매도 네. 타이밍을 딱 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한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000원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빠지면 또 반등을 줄 겁니다. 네. 회사는 뭐 굉장히 자산 가치나 실적은 좋기 때문에 요즘 실적 좋은 것도 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주도주 아니면은 실적 좋은 게 반영이 안 된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쪽에서 종목 같은 거 몇 개 골라서 투자한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것은 사실상 실적 수반되는 2차 전지가 제일 낫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그래서 KPF는 전번에 일단 7,000원에서 한번 팔자 그랬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나오면은 많이 빠지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종목 KPF였습니다. 6,000원 정도로 밀리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기에 아직 매수하지 못했다면 이때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 2차 전지 탄소 배출 친환경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좋다고 이야기 주셨고요. 수익률이 70%, 73% 육박한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후부터 조정받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7% 상승했는데요. 윗골이 달긴 했는데 어떻게 또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네.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는 훨씬 넘겼지만 네. 우리가 목표 가격이 66,000원을 잡았었는데요. 네. 9만 원까지 이렇게 가서 갔지만은 어쨌든 이 주식은 뭐 안 팔고 계속 버티어도 중기로 가도 좋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과 이익이 지금 분기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뭐 이런 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사업뿐 아니라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산업도 진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걸리고 있고 또 낙폭도 과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또 지금 마침 여기 보면은 60일선 해서 이동평균선, 21선이죠. 21선을 딱 부닥쳐가고 양봉이 나왔는데요. 네. 또 반등 나올 때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없죠. 네.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 매출이익과 분기별로 성장세가 나오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홀딩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0일에 매수했던 엠플러스 2차 전지 파우치 관련 주인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전문가님께 지난주에 답답하다 네. 하셨는데 수요일에 상승세 상한가 어제 마감을 했을 때 목요일 날. 그런데 오늘은 또 22% 빠지고 이 반등을 조금 줄 때 정리해보자 의견 주셨잖아요. 예. 네, 그럼 목요일 날 상한가 나왔을 때 수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을까요? 뭐 상한가 한번 치면 일단은 팔아주는 게 그쵸? 좋죠. 네. 좀 답답하니까. 그런데 네. 만일에 그 상한가에 어제 안 팔고 오늘 뭐 조금 10% 밀려서 12% 밀려서 기분이 찝찝하다 그러면 갖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파우치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적이 늦게 잡힌다고요. 그러나 원래 하반기부터도 실적이 잘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틀림없이 한 2만 원 정도는 갖다 놓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거고 요즘 뭐 웬만한 것들은 상한가 한번 땡기니까 꼭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진 거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재료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료도 좀 나오고 이번에 뭐 빌 게이츠하고 연관된 재료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작년 4분기도 흑자 전환했고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조금 길게 가보실 분들은 한 18,000원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엠플러스 걱정할 필요 없이 좀 하반기까지 길게 가져가실 경우에 18,000원, 2만 원 선까지 도달 가능할 것을 말해주셨고요. 재료도 나오는 중으로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매수가 2만 1,100원이었고요. 4년 연속 실적이 증가 중이고 오늘도 4% 약세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고요. 30% 육박한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이런 장기적으로 견조하게 상방을 예상해 주셨거든요. 네. DI 동일도 계속해서 보유로 의견 주실까요? 이거 뭐 목표치 한 2만 5천 원 잡았는데 2만 8천 원 갔다가 네. 조금 빠졌는데요. 네. 뭐 파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DI 동일은 이제 양극재 같은 데 붙이는 이제 알루미늄 박이죠. 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시장이 커지거든요. 모든 양극재는 다 그게 알루미늄 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1등은 막 제일 좋은 거는 삼알루미늄이 맞습니다. 그게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2등이 이제 DI 동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이런 것도 탄탄하고 네. 우량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시장이 꽤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기술력 2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2위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그리고 또 4년 연속 매출과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 EG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고요. 전기차 모터 관련 종목이죠. 월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고 화요일도 장중에 22%, 또 어제 오늘은 약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님께서 작은 조정은 있어도 계속해서 우상향 보일 종목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네, 이 이게- 주에는 또 네. 이 주식은 뭐 한 100%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네. 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조정받은 것이 대략 한 11선 정도 아직도 못 받았어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았기 네. 때문에 뭐 지금 못 팔았다 그러면 그냥 버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2차 전지 쪽에서 그러한 소재 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이 얼마 안 돼요. 시총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시총이 적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 회사로서는 없던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고순도 산화철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오. 독보적으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네. 세계 1위인데 이 고순도 산화철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위니까 성장성은 거의 확보돼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또 고객사도 탄탄해요. 일본이나 중국 다 탄탄하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지속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또 벌려나가요. 그래서 컨버터 소재인 페라이트 코어라는 이런 그 신규 시장 이런 것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그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원래 지가 안 하던 짓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상황이 돼갖고 네. 이제 신고를 뚫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왔는데 네. 보통 이제 시세가 세게 뻗었을 때 1차 조정을 참는 게 좋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 회사가 뭔가 대변신을 시도한다 그러면은 네. 1차세를 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좀 오죠. 네. 특히 중소형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가파르게 올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서 눌림목 조정을 받아갖고 시세가 다시 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이 계속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는 1차 조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세가 한번 났다가 1차 조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시세가 다시 난다. 이렇게 보고 가지고 계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으로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칩셋 미디어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률 10% 달성을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정부 수혜로 성장성 확보한 종목이다. 실적이 미국 국내 모두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칩셋 미디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뚫고 신나게 갔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가네요, 그죠? 네. 안 가는데 이게 그 시스템 반도체 육성 산업에 수혜주고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에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국내 실적, 미국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예상도를 고예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슈퍼 레볼루션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보유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역시 지금은 오늘 보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웬만한 것들 네.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로봇도 조정받고 하니까 전체적인 테마주 조정에서 이게 좀 약한데 그러나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수반이 되고 시스템 반도체 또 육성 수혜주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같은 이 조정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 한번 참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성장성 측면 비추어 볼 때 보유로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전략들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이번 주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 전략주 AS도 매주 꼼꼼하게 해주고 계셔요. 네, 네. 그리고 다 수익률로 달성이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 전략주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주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별로 어렵지 않는 종목이고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바로 네.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됩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첫 번째가 2차 전지 양극재 4대 천왕에 속합니다. 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실 것 같다 싶은데 네. 기술력이 굉장히 높죠. 이 회사의 기술력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원래 LG화학하고 LG그룹하고 이게 조금 연관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LG그룹에서 옛날에 LG화학에서 2차 전지 기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서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납품하고 하려니까 뭔가 조금 이제 다른 친구나 프렌드가 있는 게 파트너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기술을 나눠줬어요. LG 관련 준 LG 그룹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누어진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LG 그룹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내서 파생된 기술을 갖다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강점,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는데도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은 사야 되는 이유가 긴 박스를 이제 막 돌파를 해서 돌파 갭이 나오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사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모멘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네. 신규 고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이 회사가 LG 엔솔에다가 주로 납품했어요, 양극재를. 그러니까 LG 엔솔 쪽에 어느 정도 납품했냐 하면은 약 76%를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LG 엔솔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테슬라에 조금 납품했어요. 그런데 LG 엔솔 76%를 2025년까지 이것을 비중을 50%로 확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한테도 이제 많이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다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을 제대로 할까 말까 이걸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3조 8천억짜리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을 여러 개를 벌려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드 같은데 LFP 이걸 갖다가 이제 양산을 하면서 거기에 직납하는 체제로 가겠다. 그거 한 30% 하겠다 하는 것이고, 신규 고객사로 또 파나소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최종 고객은 테슬라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강한 그게 이점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아주 강하고,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가장 큰 것이. 다른 것들 뭐 지금 네. 에코프라는 것들 에코프로 엄청 그냥, 올랐는데 이게 네.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상승력이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양극재 4대 천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입니다. LG에서 파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긴 박스 돌파 이후에 역사적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신규 고객 확충이 시작되었다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잠시 후 10분 뒤인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4월 투자 전략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